용의 평형. 용의 평형. 자, 용의 평형이 나온다. 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지. 그치?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그래.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이는 거야. 정확히 용질이 용매 사이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녹아 들어가서 용액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과정을 용해라고 그래요. 용해. 용해. 그치? 근데 이런 게 있잖아. 녹아 용질이 용액에서는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거든. 근데 그 섞여 있는 용질이 녹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가라앉아. 그럼 바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것이 뭐다? 석출이다, 석출. 그러니까 용해와 석출은 서로 무슨 관계? 가역 관계. 자, 가역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무조건 뭐다?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알겠지?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항상 동적 평형은 가역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거야. 가역 관계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다. 그러면 용해되는 속도를 V1, 석출되는 속도를 V2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자,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를 비교했더니, 자, 녹는 속도가 더 빨라요. 자, 외관상으로는 뭐가 관찰이 되니? 용해가 관찰이 되겠지. 그치? 자, 외관상으로는 용해가 관찰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용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이때는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그 용매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있단 말이지. 우리 그걸 용해도라고 그래. 용해도. 근데 그 최대 양에 보다 적게 녹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외관상 용해가 돼.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해서 최대한 녹은 게 아니잖아. 덜 녹아 있는 거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불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알겠지? 불포화 용액. 그래서 용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불포화 용액이고 용질을 넣으면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둘의 속도가 같으면, 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용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용질이 어떻게 녹아 있어요? 최대한 녹아 있는 거죠. 최대한 녹아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한다? 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포화 용액.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두 가지가 용해에서는 나와. 그러면 선생님 속출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속출되는 속도가 더 빠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형 상태에서 더 이상 속출되는 상태 일반적 조건으로 가진 않아. 만약 속출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과포화라고 그래요. 과포화. 과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포화 상태는 우리가 어차피 녹이는 것이 먼저잖아. 녹이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로 가기 전에 이미 포화에서 멈춰버려. 근데 포화에서는 과포화로 못 보내요. 자, 포화에서 과포화로 보내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킬까? 녹일 때 온도를 변화시키면은 과포화로 가는 게 아니라 석출이 돼. 계속 석출되는 상태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건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애를 이제 이 부분을 문제풀이하고 막 나중에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내신하든 했을 때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화 아니면 불포화거든? 과포화는 아주 특수한 경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야. 50g의 고체 A를
100ml의 물에 녹였더니 20g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자, 포함입니까? 불포함입니까? 자,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출되는 속도가 더 커요? 녹지 않고 가라앉았어.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해. 그러니까 20g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30g이 어떻게 돼? 최대한 녹았다는 얘기야. 그거 무슨 상태니? 그치? 포화 용액이 되는 거고, 즉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란 말이야. 무슨 상태야? 평형 상태야. 그래서 이때가 포화 상태가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동쪽 평형 상태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용해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것도 용해 평형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저 표현을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왜냐면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그럼 속출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속출된 거 아니다. 속출된 거 아니다, 지금. 자, 30g이 최대한 녹았고 20g은 녹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녹지 않은 게 왜 속출된 거니? 속출은 녹아있는 것이 빠져나오는 건데. 그치? 녹아있는 것이 빠져나오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꼬을 거야.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은 A는 속출이 안 됩니까? 되죠? 왜요? 녹은 만큼 속출되니까. 그치? 바로 이 표현이 되게 헷갈려, 그래서. 자. 둘 다 동적 평형이 있어요. 이게 동적 평형이잖아. 위에는 아닌데. 얘는 동적 평형이 아니잖아. 정반응인 용해 반응이 더 잘 일어나잖아. 그치? 자, 여기서 하나 기본 개념 좀 잡고 갈게. 용의 원리. 자, 왜 녹을까, 용질이? 녹는다는 원리가 뭘까? 왜 섞여요? 왜 용질이 용매 사이에 녹아 들어갈까요? 그 앙금인 용질은 왜 용매 사이로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용의 원리라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서 이제 연결되는 표현이 있어서 그래. 자, 용질을, 예를 들어서 설탕을 물에 넣는다고 해봐. 그럼 설탕이 덩어리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물에 들어가면서 이 설탕 덩어리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설탕 분자들이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야. 물 속으로. 그 왜 떨어져 나가냐라는 거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뭘까? 자, 물에 들어갔어. 그러면 설탕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냐? 아니지. 그게 작아질 리는 없지. 작아질 리는. 똑같은 설탕인데 온도가 변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설탕 간에 인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설탕, 용질 간에 인력이 있을 거야. 근데 물에 들어가면 이 설탕을 또 누가 잡아당겨요? 물이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물이 설탕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그치? 설탕 간의 인력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아도 녹아요. 같아도 녹아요. 그래서 용질과 용질 간의 인력과 용질과 용매 간의 인력이 크거나 같으면 이때 녹는다는 얘기야. 자, 같을 때는 녹는 이유가 이거야. 자발적인 변화,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인위적으로 뭐 온도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 지가 알아서 막 반응해. 자, 그 변화의 방향은 무질서해지는 거야. 무질서해지는 거. 그래서 뭐 입자 수가 많아지고 운동이 활발하고 이런 게 이제 무질서해지는 건데, 그러면 같으면 무질서해지는 쪽이 일어나요. 자, 그건데 그냥 몰라도 돼. 자, 요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건 이제 나중에 연력학에 해서 배울 거야, 대학 가서. 자, 그래서 용질이 잡아당기는 힘이 용질, 용매가 인력이 더 커. 그러면 물에 녹잖아. 그래서 물에 녹을 거 아니야. 그 물에 녹으면 큰 힘하고 작은 힘이 있어. 어떤 힘만 존재해? 그렇죠. 큰 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용질, 용매 간에 인력이 크니까 이 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설탕이 있지. 설탕 분자를 이렇게 물 분자들이 자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야. 둘러싸면서 자 이렇게 인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설탕은 이게 용매인 물에 둘러싸여서 물 속에서 설탕물에 이렇게 존재해. 그 용질인 설탕은 물에 둘러싸이면서 마치 물과 같이 움직이지. 이걸 뭐라고 그래? 수화라고 그래, 수화. AQ. 이게 AQ야, AQ. 이게 AQ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수화라는 표현이 가끔 나온다, 알겠지? 우리 이 파트에서 수화라는 거. 그럼 봐봐.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였어. 그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간에 이 이온 결합이 끊어질 거 아니야. 끊어지면 자 어떻게 될까? 나트륨 이온 있고 염화 이온이 있어요. 나트륨 이온을 누가 둘러싸요? 물에 산소가. 왜? 산소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삼극자잖아. 그래서 이렇게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이게 단면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지, 구처럼. 그러면 염화 이온은 누가 둘러싸고 있어? 그렇지. 물의 수소가 자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왜? 수소가 플러스 삼극자니까. 그래서 얘를 NaAQ. 아, 나트륨 이온을 물이 둘러싸고 있구나. ClAQ. 아, 염화 이온을 물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구나. 수화됐구나. 자, 수화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자,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용의 원리 좀 잘 알아두고. 그래서 용의 평형, 즉 포화 상태에서는 용질이 녹고 녹는 양만큼 다시 용질이 석출이 된다. 이거 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직접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약간 그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물 넣고 설탕을 흰 설탕 있지? 흰 설탕을 막 넣고 한 5분간 저어줘봐. 그럼 바닥에 녹지 않고 가라앉았어. 그럼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지. 그게 동쪽 평형이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설탕물만 다시 또 옮겨. 그럼 이제 바닥에 가라앉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녹지 않은 거죠. 자, 거기에 흑설탕을 조금 집어넣어서 저어줘봐. 자, 어떻게 될까? 흑설탕이 용해되겠지. 소금물 딱 포화. 아니 흰 설탕물에다가 흑설탕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포화 상태인 흰 설탕에다가 흰 설탕물에다가 흑설탕을 넣고 저어줘봐. 어떻게 돼? 자, 포화 상태에서는 용해도 되고 석출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넣어준 흑설탕이 녹아 들어가. 그래서 설탕물이 어두워져. 색이 이제 진해지는 거야. 그러면 녹아있는 흰 설탕이 어떻게 돼? 빠져나와. 그러니까 바닥에는 어떻게 돼? 흰 설탕이 막 보이기 시작해. 이게 바로 용의 평형이야.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안 녹아? 아니,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녹는 양만큼 석출된단 말이야. 근데 흑설탕 넣고 흑설탕이 석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시간 지나면 다시 또 흰 설탕이 녹고 흑설탕 석출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형 상태 되면 이제 바닥에는 흰 설탕과 흑설탕이 같이 섞여 있고, 알지? 선생님 근데요. 불포화 상태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석출된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면 불포화 자체가 용질이 더 녹으니까. 용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 바닥에 용질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왜? 더 녹아야 되니까. 더 녹아야 되는데, 용해돼야 되는데. 그거는 불포화 상태에서는 용질이 바닥에 갈아있잖아. 맞지? 그리고 용질이 석출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포화란 얘기야.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다 그랬었지? 우리가 이제 중2 때, 용해도 곡선이란 걸 배워. 중2 때. 용해도 곡선이란 걸 배워. 근데 이 용해도 곡선 문제가 여기도 나와. 가끔씩.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야. 자, 용해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g의 물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이렇게 된다. 대부분의 고체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 기체 같은 경우 이렇게 돼. 반대로. 있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60도씨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은 자, 여기가 용해도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상에서 60도씨에서 이 지점은 자, 어떻게 돼? 최대한 녹아 있는 거야. 자, 최대한 녹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포화 상태, 동쪽 평형. 그래서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즉,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곡선상의 지점은 전부 다 포화 상태란 말이야. 용해 평형 상태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지금 요만큼 녹아 있는 거지. 녹아 있는 게 이만큼 녹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자, 50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여기는 자, 80이야. 그러면 100, 여기 100이라고 하자. 자, 어떻게 돼요?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게 100g인데 얘는 현재 몇 g 녹아 있어? 그럼 50g 녹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50g 더 녹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용해되는 속도가 속출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가 돼?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불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출게. 자, 어떻게 돼? 요 지점에 도달하지. 그럼 뭐가 돼? 포화가 되지. 자,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 1로 갈까? 아니란 얘기야. 요렇게 간다는 거야. 온도를 낮추면.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요 차이만큼 뭐가 된다? 석출이 일어난다는 거야. 석출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석출이 일어나면 그 용액은 무조건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다. 석출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 용액은 포화 상태가 된다. 알지? 그러면 요 지점은 못 가나요? 갈 수는 있어.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설탕물을 만든 다음에 온도를 천천히 낮추는 게 아니라 급냉을 시켜버려. 천천히 낮추면 요 지점을 따라서 요 곡선으로 움직이면서 석출이 되는데, 자, 온도를 급하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되면은 천천히 가야 이제 석출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요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면 요렇게 가버리니까 용질이 나오려다가 멈칫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어. 그래서 딱 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려가면서 이제 내리겠지. 그러면 그 층에 있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딱 섰는데 문이 열렸다가 우리가 타야 되는데 갑자기 확 닫혀. 내려가. 우리 이미 방에서 나왔거든. 집에서 나왔거든. 그치? 그 온도가 이만큼 내려갔단 말이야. 그 밑에 층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타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가 확 닫혀.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상태가. 그러니까 온도를 급냉시켜버리면 이 상태가 와요. 못 빠져나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과포화라고 해요. 과포화. 그러니까 이때는 석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더 빠른 거야. 근데 석출은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평소에
밥을 한 공기 반을 먹는데 말이야.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막 급하게 막 먹어서 세 공기를 먹었어. 아, 빨리 먹으면 더 많이 들어가잖아. 위가 차기 전에 확 집어넣어 주니까. 그럼 내가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배로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옆에서 네 동생이 옆으로 배를 꾹 쑤셔. 그럼 어떻게 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포화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쓱 흔들어주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과포화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포화는. 이런 게 이제 과포화인 거지. 자, 이해됐지? 자, 여기가 용의 평형이다. 용의 평형.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거 우리 문제 좀 확인해 보자. 개념을 잘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자. 문제 나와라. 배. 아, 이거 안 해도 됐었구나, 이미. 내가 여기를 문제를 뽑아놨었네. 자, 우리 용의 평형 볼까? 우리 보자. 자, 별거 없어.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자, 가는 물에다가 염화나트륨을 소금을 넣었단 말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로 되고 다로 되면서 자,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그러니까 녹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에서는 나트륨 이온수가 일정히 유지가 돼요? 아니죠. 용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수는 가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합니다. 염화이온도 계속 증가하지. 더 용해가 더 잘 일어나니까. 자, 다가 동적 평형, 용해 평형이니까 나트륨 이온수하고 염화이온수가 일정히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다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포화 용해는 누구야? 다잖아. 이미 문제에 다에 새로운 동적 평형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치? 자, 아니다. 야, 문제 잘못 봤다. 가는 동적 평형이 있는 상태구나. 가는 동적 평형이 있는 상태네. 아씨, 이거 안 봤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더 집어넣어 주는 거야. 다시 여기가 동적 평형이 되는 거지. 아, 이런. 문제를 꼼꼼히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맞네. 니은이 틀렸지. 자, 새로운 동적 평형이니까 더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소금을 더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농도가 증가해? 끝. 그치? 자, 20번 문제. 야, 이거 몰롱도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이거 당황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 일기 없어.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농도야. 25도씨 물이 담긴 비커에다가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었으니까 설탕은 평형에 도달하면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시간에 따른 비커 속에 고체 설탕의 양을 관찰하면서 자, 몰롱도를 측정했어요. 근데 사티에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가 평형이야. 더 이상 안 녹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A가 돼야지. 그렇잖아. 더 이상. 그래서 8T도 평형이야. 4T가 평형이니까. 자, 그러면 석출되는 속도는 T와 4T는 석출되는 속도는 자, 바로 농도하고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반응 속도는 온도와 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온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온도에 영향 안 받아. 자, 설탕의 농도가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 석출되는 속도는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4T가 더 크다.
자, 용해되는 속도 0이니? 아니지. 0 아니지. 속출과 용해가 같은 거지. 0은 아니야. 그래서 디귿. 별거 없어.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 개념만. 여기서 복잡한 계산은 없다는 거야. 복잡한 계산은 없어. 복잡한 계산이 없어. 알겠지? 자, 가격 반응에서는 음. 속도가 0이 없죠. 그치. 가역 반응이니까 정반, 역반응 둘 다 속도가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는 0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함정으로 페이크지 페이크. 그래서 그런 보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우리 아까 용해도 약간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용해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100g 물에 그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량이야. 용질의 질량. 그러니까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4라는 얘기는 100g 물에 염화칼륨이 34g이 최대한 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34g이 녹았으면 동쪽 평형이라는 얘기야. 용해 평형. 자, 40도씨에서 40g, 60도씨에서는 45.5g, 80도씨에서는 51.1g이 최대한 녹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보기를 보자는 거야. 자, 25도씨 물에서 40g을 넣은 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럼 생각해봐라. 25도씨인데 25도씨 용입니다. 용해도는 요 사이 값이 되겠죠. 그럼 40g은 40도씨의 용해도니까 25도씨 용해도는 40g보다 작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녹지 않고 남아있겠지. 그 녹지 않고 남아있거나 속출되면 무슨 상태? 평형이라고 그랬잖아. 녹지 않고 남아있거나 석출이 되면 걔는 무조건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다. 자, 60도씨 45.5야. 자, 50g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4.5g이 남아있죠. 무슨 상태? 평형 상태.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 같아진단 말이야. 항상 내가 한 얘기 잘 기억해. 판단하는 법, 계속 판단하는 방법 알려주잖아.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80도씨, 51.1이야. 60g을 넣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8.9g이 남아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남아있으면 무조건 평형이라고 했어. 그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용해되는 용질은 없을 것이다? 아니죠. 녹는 만큼 석출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질량은 일정하지만 계속 예를 들어서 뭐 0.1g이 붙으면 0.1g이 녹을 거고. 그러니까 석출되는 양과 녹는 양이 똑같아. 항상. 그치? 그러니까 기억, 니은, 시 답이 되는 거야.